안녕하세요, 골량입니다. A매치 휴식기를 맞아서 오늘은 번역 영상 대신 시즌 중간 점검 및 몇 가지 이슈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까지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그 46경기 중 9경기를 치렀으니까 대략적으로 5분의 1, 어느덧 20%가 진행됐습니다. 레스터는 현재 9경기 4승 3무 1패, 승점 16점, 골득실 플러스 5로 3위를 기록 중입니다.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순위입니다. 위로는 1위 코번트리와 3점 차이인데 코번트리는 골득실 플러스 20으로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9위 입스위치, 10위 브리스톨과 3점 차이입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십이 유독 치열합니다. 현재 9라운드 기준 레스터의 승점인 16점 이상인 팀이 이번 시즌에는 4팀뿐인데 이전 5시즌에서는 16점 이상인 팀이 각각 6팀, 7팀, 5팀, 6팀, 5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리그 전체적으로 무승부가 유독 많습니다. 총 107경기 중 35번이 홈팀 승리, 또 35번이 원정팀 승리, 그리고 37번이 무승부였습니다. 이전 5시즌에는 무승부가 평균 31번인 걸 고려하면 꽤 많은 횟수죠. 그만큼 현재까지 챔피언십 팀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진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는 우선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된 3팀 레스터, 입스위치, 사우스햄튼이 생각보다는 저조한 스타트를 보이고 있고 리그1에서 올라온 3팀 찰턴, 버밍엄, 렉섬이 각각 13, 16, 18위로 분전 중입니다. 특히 버밍엄은 현재 순위가 높진 않지만 플레이오프권 전력으로 평가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챔십에서 조금 오래 있었던 코번트리, 미들스브러, 프레스턴 노스엔드 같은 팀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순위표를 보시면 승점 12점 이상인 팀이 정말 오밀조밀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프로권 싸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리그가 정말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득점 XG나 기대 승점 X포인트 같은 데이터는 팀의 실제 경기력과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옵타에 따르면 레스터의 기대 승점은 10점이지만 실제로는 16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레스터가 실제 경기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걸 나타내며 코번트리 기대 21점, 실제 19점, 입스위치 기대 15.9점, 실제 13점 등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레스터는 기대 승점 순위에서 20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3위에 올라있는 거에 비하면 꽤나 낮은 순위죠. 이렇게 데이터와 실제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운이 좋게 3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엄청난 잠재력,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스완지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기의 XG 값은 스완지 1.84 대 레스터 1.65로 레스터가 더 낮았습니다. 스완지의 XG 값에는 페널티킥이 포함되어 있고 페널티킥 상황은 XG 값이 꽤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뻥튀기 된 것도 있긴 합니다. 반면 레스터의 득점 상황 XG 값을 보면 제임스의 첫 골대는 0.02, 파타우의 두 번째 골대는 0.04에 불과했습니다. 레스터의 잠재력, 보이지 않는 무언가는 이런 골 결정력, 원더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비교적 적은 XG로도 승점 3점을 가져오는 능력인 것이죠. 이를 운이 좋았다 혹은 원더골에 의존한다고 보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더골이 계속 터져준다거나 선수의 개인 기량으로 해결하는 장면이 계속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 회로를 풀 가동해보자면 시즌 초반보다는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고 골 결정력까지 갖춘 상황에서 앞으로 경기력까지 좋아진다? 그렇다면 고점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 떠나서 실제 경기를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완지전은 이길만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눈으로 본 것과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찰턴전처럼 운이 정말 좋았던 경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3-24 챔피언십 우승 시즌 당시 바디는 리그에서 18골을 득점했습니다. 심지어 출전한 경기의 반 정도만 선발이었고 나머지 반은 교체 투입이었는데도 엄청난 득점력을 뽐냈습니다. 이번 여름 제이미 바디가 떠난 상황에서 팬들은 바디의 후계자를 이번에는 좀 제발 영입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적 시장 막바지에 피에노르트에서 훌리안 카란자를 임대로 데려오면서 기존 자원인 아이유, 다카와 3인 경쟁 체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3명의 스트라이커 중 2년 전 바디의 역할을 해줄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3명 중 득점을 올린 선수가 한 골을 넣은 아이유뿐이고 다카와 카란자는 득점이 없습니다. 선수들의 스탯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시푸엔테스의 전술에서 스트라이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푸엔테스는 요한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크루이프의 토탈 풋볼에서 공격수는 폴스9 역할을 맡았습니다. 폴스9은 미드필드 지역으로 내려와 공을 받아주면서 일시적으로 중원의 수적 우위를 점해 볼 점유율을 높이고 뒷공간을 파고드는 윙어나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연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역할이고 레스터의 스트라이커들도 그런 움직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제 세 선수의 스탯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파란색은 공격, 빨간색은 수비, 흰색은 점유 관련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이유는 전반적인 스탯이 꽤 괜찮습니다. 특히 점유 관련 지표들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을 위한 기회 창출 능력도 꽤 좋고 이는 폴스9 역할에 적합해 보입니다. 하지만 스트라이커라면 필요한 슛과 어시스트 부분이 약합니다. 다카의 스탯은 공격수라고 믿기 힘든 스탯이긴 합니다. 빨간색 수치에서 보이듯이 정말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하고 전방 압박도 열심히 해주지만 폴스9 역할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낮고 터치나 볼 컨트롤이 좋지 않아서 공격 전개가 다카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속도를 활용한 뒷공간 침투에는 강점이 있지만 그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경기에 선발로 나와서 활발한 전방 압박을 통해 전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시푸엔테스 감독도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란자의 스탯입니다. 우선 이 스탯은 페에노르트 시절의 기록이 섞여있기 때문에 아직 잉글랜드 무대에서는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탯만 보면 바디와 제일 유사해 보이긴 합니다. 바디의 2년 전 챔피언십 시즌 스탯을 보면 마레스카 감독 하에서 압박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공격적인 기여도가 뛰어났고 폴스9 역할도 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카란자가 스탯상으로는 가장 적합해 보이지만 우선 잉글랜드 무대에 적응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속도가 좀 느려 보이고 실전 감각이 무뎌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완지전에서 절호의 1대1 찬스를 놓치기도 했고요. 결론을 내보자면 스트라이커 자리에 베스트 옵션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선수 모두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한 명을 꼽아보자면 패스 타이밍을 개선한 조던 아이유입니다. 쉽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아이유는 볼키핑이나 점유에는 확실히 강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연계 템포가 너무 늦거나 시야가 좁은 문제로 관중들의 탄식을 자아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조던 제임스처럼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공격 옵션이 생긴 지금 아이유가 공을 제때 풀어주는 능력만 개선한다면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개로 카란자도 선발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합니다. 만약 셋 다 갱생이 안 된다면 겨울에 또 스트라이커를 데려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기도 하고 추가 영입이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9라운드까지 가장 눈에 띈 선수로는 야닉 베스트고르를 선정했습니다. 장단점이 정말 명확한 선수라 팬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단점부터 짚어보자면 너무나 명확하게도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레스터의 수비 라인이 높이 전진한 상황에서 턴오버 이후 역습을 당할 때 베스트고르의 뒷공간은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1대2로 패배한 2라운드 프레스턴전 첫 실점 상황입니다. 공수전환 과정에서 레스터의 좌측으로 롱패스가 넘어오게 되었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베스트고르는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서 상대를 전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토마스 선수도 위험에 대비하지 못했고 스톨라치크 골키퍼의 아쉬운 판단까지 겹쳐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실점도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우측 풀백을 보고 있던 오콜리가 크로스 차단에 실패했고 베스터고르의 뒷공간으로 향한 크로스를 오스마이치가 쉽게 밀어 넣었습니다. 시푸엔테스는 이러한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수비 라인을 낮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3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선수들의 평균 포지션을 보면 확실히 수비 라인을 내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발의 스킵에 더블 피봇을 세우다 보니 공격력이 무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윙크스와 페레이라의 선발 복귀에 힘입어 다시 라인을 높였고 가장 최근 스완지전에서는 베스터고르는 후방에 유지한 채로 다른 선수들을 더 높이 올려 공격에 가담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스터고르의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공격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술 변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명확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베스터고르가 계속 선발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볼플레잉 센터백으로서의 뛰어난 능력 때문입니다. 작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레스터의 공 소유권이 많지 않아서 베스터고르의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웠지만 베스터고르의 빌드업 능력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2시즌 전 마레스카가 그를 중용한 이유도 빌드업 능력, 대각선 패스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마레스카와 유사한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는 시푸엔테스 체제에서도 베스터고르의 대각선 패스 능력은 극대화됩니다. 3-2 빌드업의 최후방 라인에서 베스터고르는 전방까지 한 번의 패스를 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패스 한 번으로 바로 상대방의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까지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번 시즌 패스 관련 스탯은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특히 파이널 서드로 보내는 패스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스탯도 패스 성공률뿐만 아니라 공중볼 경합과 태클로 상대방을 저지하는 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2골을 득점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저번 시즌 감독과의 불화설에도 불구하고 팀에 남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베스터고르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등해야 할 선수로는 아론 램지를 꼽았습니다.
엘카노스의 이탈 이후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는 만 17세의 유망주 루이 페이지가 선발되었고 나이치고는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선발 자원으로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 막바지에 번리에서 임대로 아론 램지가 영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대를 모았던 데뷔전 5라운드 옥스포드전에서 전반 24분 만에 퇴장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3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고 9라운드 스완지전에서는 이전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바비리드에게 선발 자리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바비리드도 이날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후반 57분에 램지가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이 경기 두 선수의 스탯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모습입니다. 다만 램지가 리드보다 25분 정도 적게 뛰었음에도 거의 비슷한 터치 수를 기록했습니다. 패스 정확도도 비슷했고 램지가 긴 패스를 더 많이 시도했습니다. 램지에서 공격권이 끊기는 상황이 몇 번 나오기도 했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드는 중앙 공격 가담과 박스 침투가 부족했습니다. 측면에서 연계 플레이를 주로 했지만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램지가 교체 투입된 후 팀의 경기력이 더 살아났고 공수 전환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자주 활용되지는 못했지만 항상 빈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 좋은 위치 선정을 보여줬습니다. 번리 시절 뱅상 컴퍼니 감독 밑에서 뛰었기에 침투 타이밍과 포지셔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입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요한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에서는 미카엘 라우드랍 같은 10번 플레이메이커가 핵심이었습니다. 박스 안으로 침투하여 직접 득점할 줄도 알아야 하고 10번 위치에서 양질의 스루 패스를 공급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시즌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선수가 기용되었습니다. 엘카노스, 바비리드, 조던 제임스, 아이유, 스킵, 페이지, 램지 등등이 기용되었지만 아직은 최적의 선수를 찾지 못한 느낌입니다. 제임스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8번 위치가 더 맞아 보이고 당분간은 10번 자리에 리드와 램지가 경쟁할 것 같습니다. 만약 램지가 이 포지션에서 공격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면 레스터의 경기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일요일 새벽 3시 45분 포츠머스와의 홈 경기를 시작으로 펄시티, 미럴, 블랙번, 미들스브러, 노리치 등과 총 6경기를 치르고 다시 11월 A매치 휴식기를 갖게 됩니다. 현재 순위 기준으로는 미럴 원정과 미들스브러와의 홈 경기를 빼면 비교적 나쁘지 않은 대진입니다. 하지만 이번 챔피언십에서는 어느 팀에 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력을 잘 끌어올려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